할 수 있는 서포트는 좀 해야지. 그렇게 저희 아이는 영재들이 다니는 영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됐어요. 솔직히 남편이 저보다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설명이나 학원 정보 같은 것들은 엄마들이 더 열성적으로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였죠. 남편이 저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어디로 보내면 된다고 알려주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벅찬 달들이 생기면서 저희는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시어머니가 들으셨나 봐요.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형들이 아닌 막내 아들이 낳은 손주가 영재라고 하니 저희한테 관심이 생기셨는지 하루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너희 무슨 영재 검사 같은 거 했다며? 승호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아휴, 그럼 뭐하니? 우리 아들 닮아서 머리 좋게 태어난 것 같은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지. 큰애나 둘째내서 태어났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컸을 텐데. 너도 애들도 이제 좀 컸으니까 어서 일 좀 구해라.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래? 이제 둘째가 막 2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솔직히 저도 빠듯하다는 생각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껌딱지가 집에 있다 보니 부업을 하기가 어려웠죠. 어머님이 저보러 돈 벌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이라도 좀 도와주시려나 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 일 좀 시작할 수 있게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 회사 들어가면 적응하느라 첫째 픽업을 내심 못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둘째는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알아봐서 가능하면 빨리 보낼 테니 그 전까지 좀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제 입에서 도와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형님네랑 둘째 형님네 애들 봐줄 때가 있어서 저희 아이는 봐주기 어렵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럼 일을 하라고 닥달하지 말던가 돈 벌라는 구박을 그렇게 해놓고 막상 도와달라 말씀드리니 형님들 애들 돌보느라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형님들 애들한테만 관심이 있고 저희 아이들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도와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저만 구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저도 둘째 어린이집을 알아보며 동시에 일자리도 찾아봤어요. 거의 3, 4년을 쉰 아줌마를 누가 써줄까 싶긴 했지만 우선 자격이 되는 곳은 다 넣어봤어요. 하지만 경력 단절된 아줌마에 미취학 아동이 둘이나 있는 저는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친정 부모님이 저희 아이들 보고 싶다고 올라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티 안 낸다 생각했는데 제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친정아빠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첫째가 영재라면서. 첫째 뒷바라지가 힘들어서 그래. 이놈의 손주가 아주 내 딸을 힘들게 하네. 이번에 보약 한 채 져줄까? 아니면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성서방이 말을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첫째 교육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나도 일 시작하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 근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아무래도 애들이 어리다 보니 면접까지 가도 번번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취직하기 어려워질 텐데 걱정이야. 사실 부모님께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면 저보다 더 힘들어하실 분들이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힘들어하니 친정 부모님이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저보고 아빠 가게로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아빠 가게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요즘 저희 엄마도 나이가 드니 가게 일에 힘을 붙이신 날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엄마 대신 일하러 나오라고 하셨어요. 요즘 너희 엄마가 힘들다고 해서 이제는 직원을 구해야 하나 했거든.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하는 가게다 보니 인건비 나가는 게 없어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너희 엄마가 허리도 자주 아파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보여서 요즘 걱정이 됐거든.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잘 됐네. 사실 아빠가 주로 배달을 다녀야 돼서 가게에 상주할 사람이 필요하거든. 너가 와서 엄마 대신이라면 아빠가 월급을 줄게. 요즘 월급 시세는 어떤가 모르겠네. 사실 돈보다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은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 가게는 의료기기들을 점검해주고 판매하는 일을 하셨어요. 직접 오셔서 물건 보며 사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친정아빠랑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주변에 소개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몇 개의 병원이랑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직접 가서 수리를 해주시거나 물건을 배달해 주셨고 엄마는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시거나 가게로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었죠. 제가 20살이 되는 해부터 가게를 시작하셔서 종종 보면서 배운 것들이 있어서 그 정도는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에 상주하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가게 안쪽의 공간에서 아이들을 보며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하겠다고 친정아빠께 말씀드리고 언제부터 출근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신나서 남편이 퇴근해서 오자마자 얘기해줬어요. 여보, 나 취직했어. 여기서 30분 걸리는 곳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데리고 출근해도 돼. 아니, 그런 곳이 있어? 어디야? 무슨 일 하는데? 남편이 휘둥그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을 놀려주고 싶어서 아빠 회사라는 건 늦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안심하면서 너무 잘됐다고 말해줬죠. 장인어른 가게에서 장모님 대신이라는 거야? 너무 잘됐다. 사실 나도 들어갈 돈이 많아서 따로 투잡을 알아봐야 되나 고민했거든. 당신한테 회사 퇴직하고 아이 보라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돈 벌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더라고. 장인어른 가게에서 일하면 나도 안심할 수 있지. 월급을 얼마 주신대? 월급은 아직 모르겠어. 아빠가 고민하신 것 같아 보이긴 했는데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단돈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버는 게 어디야. 남편도 100만원이라도 그런 직장이 어딨냐며 맞장구를 쳐줬어요. 아이 키우면서 회사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때 저는 돈보다는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아빠 회사에서 일을 배우면서 시작했어요. 두 분이 일을 하셨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가게를 10시에 여시고 6시에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저를 배려해 주셔서 4시에서 6시는 엄마가 잠시 출근하는 것으로 했었죠. 그렇게 첫 월급을 받게 됐는데 6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맞나? 내가 60만 원을 잘못 받나 하는 생각에 몇 번을 세어봤는지 몰라요. 너무 놀라서 아빠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월급을 600만 원이나 보낸 게 맞아요?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잘못 보낸 줄 알고 얼마나 세봤는지 몰라.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 정도는 줘야 된다던데. 그리고 너도 우리 가게에서 일해봐서 알잖아. 일이 적지 않아. 엄마도 네 덕분에 편하게 쉴 수 있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빠가 좀 넉넉하게 넣었어. 그러니 마음 편하게 손주 교육도 시키고 그래라. 제가 첫째 교육 때문에 돈 걱정한 사실을 아시니 제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희 친정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제 월급을 듣자마자 눈빛이 돌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태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셨고 도와달라고 할 때 신경도 안 쓰셨으면서 갑자기 이러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남편도 알겠다고 넘어가더니 친정아빠가 제 월급을 6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 올려서 800만 원을 보내주시자 시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어머님이 함께 저희 집에 오셔서 통장을 맡기라며 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여태 제가 돈 관리했었는데 잘 해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은 아니라고 엄마한테 맡겨야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진다 하면서 자기는 통장을 맡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통장 엄마한테 맡기면 지금보다 돈 더 많아질 수 있어. 나는 엄마한테 통장 맡길 거야. 당신도 빨리 맡겨.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받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근데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남편이 나 몰래 통장 하나를 가져다 주겠어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다음날 퇴근한 후 바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근데 통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연락하니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웬만한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고 있던 상황이라 걱정이 됐어요. 아무래도 고민이 생기다 보니 얼굴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친정아빠가 배달 다녀오신 후 저를 보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괜히 친정아빠 걱정하실까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깊은 한숨을 쉬니 포기하지 않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결국 친정아빠께 실토하고 말았죠. 아빠가 나 월급으로 800만 원 주는 걸 시댁에서 알게 됐어.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통장 관리 해주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시어머니 돈 관리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남편은 옆에서 통장을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줬으니 그냥 답답해서. 친정아빠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이나 학원비를 꼭 방문해서 결제해야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편한데 현금 영수증 요청하는 것도 귀찮고 카드 실적도 채울 겸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그 비용은 아빠가 대줄 테니 월급은 80만 원만 보내줄 거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통장을 가져갔는데 월급으로 찍힌 금액이 80만 원이니 깜짝 놀라셨겠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월급이 800이 아니라 80이 들어왔다. 720만 원 적게 들어왔으니까 빨리 사돈한테 제대로 넣어달라고 해라. 제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희 아빠가 전화기를 확 낚아채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님한테 말씀하셨죠. 저희 가게 사정이 요즘 안 좋아서 딸아이한테 주는 월급을 줄였습니다. 아시죠?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전에 들었는데 이제 사돈이 통장 관리를 해주신다고. 원래 많은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적은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돈 관리를 잘하는 거죠. 아니, 사돈, 애들 생활하는 게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돈으로 어떻게 큰 손주 학원비를 대요? 사돈 월급을 줄여서라도 800만 원은 맞춰주셔야죠.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월급 주는 건 사장인 저인데 왜 사돈이 왈가왈부 하시는 것이죠? 뻔뻔해도 정도가 있죠. 제가 사돈과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막상 저희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더 이상 돈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오산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첫째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비가 얼만지 그리고 결제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들어오는 수익이 확 줄어들었으니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원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별다른 점 없이 큰 아이가 학원에 다니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어린이집이랑 학원을 저 몰래 다 끊으셨더라고요. 제가 결정한 상황은 아니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 손을 잡고 영재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등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여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준호 이번 달부터 안 나온다고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서 저흰 그런 줄 알고 이번 달 들어온 비용을 다시 보내드렸었는데, 시어머니는 큰손주가 다니는 곳인 어린이집과 학원에 전화를 돌리면서 이번 달부터는 안 다닐 거니 미리 보낸 금액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입금된 이름이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이름과 준호 이름이다 보니 당연히 돈을 보내주시는 할머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영재 어린이집과 학원이 시어머니 계좌로 환불되었고, 한편으로는 보호자는 난데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나한테 확인도 없이 시어머니 말만 듣고 저희 아이가 안 다니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냥 좀 잘하는 아이였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재 판정도 받았고 남편이 난리를 쳐서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 거였는데, 그저 돈에 눈이 멀어서 손주가 다니는 학원을 다 끊어버렸더라고요. 심지어 환불받은 돈은 본인 계좌로 받은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질러버렸죠. 지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알아? 준호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을 끊어버리셨어. 그리고 계좌 이체한 돈을 본인 계좌로 받으셨더라.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우리가 준호하고는 너무 많이 보내기도 했잖아. 정리할 때도 됐지. 그리고 똑똑한데 굳이 그렇게 많이 학원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원래 잘하는 애들은 그런 곳에 안 보내도 잘하잖아. 언제는 영재는 그만큼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학원에 안 보내고 잘하는 애들은 잘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돈에 눈이 뒤집힌 것처럼 보여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랑 상의도 없이 큰애 학원을 다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가 800만 원을 못 벌었잖니? 그래서 형편에 맞게 학원 정리한 게 뭐가 문제니? 내가 통장 관리 해준다고 했잖아. 준호 다시 학원 보내고 싶으면 빨리 800만 원 받아와라. 당장 800만 원 받아오면 학원 다시 보내게 해주마. 제 월급인데 시어머니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을 봐서 애들 학원도 본인이 직접 선별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번 달처럼 돈이 적게 들어오면 애들하고는 못 보낸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본인이 저희 애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일 찾을 때는 도와줄 생각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알아서 잘하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손주들 가지고 저한테 흥정하는 모습에 이런 집안이랑 상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는 길에 바로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이혼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돈도 잘 벌고 어차피 남편이라고 해봤자 도움도 안 되는 거 끼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랑 살면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결혼할 때 반반 해왔어서 재산 분할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더라고요. 애들 등원도 시켜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됐고 남편은 월 200만 원씩 따박따박 저한테 양육비를 보내주게 됐어요. 월 800만 원을 벌어주는 저를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본인이 저한테 200만 원씩 보내줘야 하니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요즘 저희 아빠 가게는 계속 호황이라 결국 직원 한 명을 더 뽑았어요. 저랑 아빠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랑 같이 일하면서 우리 첫째 남부럽지 않은 교육시키면서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시받았던 시대 끊어냈으니 앞으로는 더 철저히 무시하며 지내려고요.